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지연입니다. 그 순간 면접실 중앙에 앉아있던 68살 강도현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윤지연. 11년 전 자신이 아들 곁에서 쫓아낸 여자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낡은 검은 코트, 실밥이 풀린 블라우스. 하지만 긴장하면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만지는 버릇, 말을 이을 때 살짝 고개를 가우뚱하는 모습. 모두 1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녀의 무릎에 앉아있던 10살짜리 딸이었죠. 딸의 얼굴을 본 강도현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아들 경민이와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아이가 내 손주란 말인가? 도대체 11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30분 34살 지연은 딸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갈라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죠. 쌕쌕거리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연은 벌떡 일어나 딸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죠. 하린아, 괜찮아? 10살 딸 하린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습기에 젖어 흐물흐물했죠. 손끝에 축축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봉지를 뜯는 순간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알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통통통 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주워 찬물로 씻어낸 뒤 딸에게 건넸죠. 조금만 참아. 엄마랑 오늘 면접 끝나고 병원 가자. 하리는 약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지 벌써 2주일이 지난 약이었어요. 지연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틀에는 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죠. 결로였어요. 벽지는 아랫부분부터 검게 변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눅눅하고 시큼한 냄새였죠. 이곳에서 산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오늘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날이었어요. 대기업 비서 면접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마지막 기회였죠. 평소 지연은 일용직으로 식당 서빙과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어요. 딸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딸을 맡길 곳이 없었죠. 옆집 할머니도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린이 엄마 올 때까지 혼자 있을 수 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은 엄마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면접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엄마랑 같이 가. 대신 조용히 있을 수 있지? 응, 엄마. 조용히 있을게.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오려는 기침을 꾹 참았습니다. 지연은 옷장에서 면접용 블라우스를 꺼냈죠. 낡았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다려놓은 옷이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3번째 단추는 실밥이 풀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끼워야 했습니다. 실끝이 손끝에 까칠하게 닿았죠. 낡은 검은 코트를 걸치고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린의 작은 몸에서 열기가 전해졌어요.
하리는 엄마 목에 팔을 감았죠. 지연은 좁은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딸의 몸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탔어요. 좌석은 이미 다 찼고 지연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쇠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죠. 하리는 엄마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지연은 딸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에 힘을 주었어요. 팔이 저렸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와 함께 디젤 냄새가 코를 찔렀죠. 환승 정류장에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에는 맨 뒷자리에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낡은 시트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리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죠.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40분쯤 지나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로 덮인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지연은 버스에서 내렸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리 외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주름진 코트였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할 수 있어. 오늘만 잘하면 돼.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반지하의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와는 달리 로비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구두 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장은 높았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옷깃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연은 로비 한가운데 햇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섰죠. 딸을 안은 채 고개를 45도 숙였습니다.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들었어? 오늘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보신대. 진짜? 회장님이? 응, 회사 창립 후 처음 있는 일이래.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죠.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니 긴장감이 몇 배로 커졌습니다. 같은 시각 68살 강도연 회장은 추모공원 납골당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검은 양복을 입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이었어요. 차를 타고 추모공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납골당 안은 조용했어요. 발걸음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죠.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달콤하면서도 쓴 향 냄새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가 도연의 검은 코트에 스며들었어요. 경민아, 아빠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죠. 아들 없는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도연은 사진 속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 29살의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도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죠. 아들이 마지막까지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도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경민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사실은 말이야. 아빠가.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도, 내가 술을 마신 것도 모두 아빠 때문이었지.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긴 침묵이 흘렀죠.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눌려 저렸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있기엔 너무 괴로웠어요. 도연은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겠네. 네. 회장님, 오늘은 회사로 가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운전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회사에 도착한 것은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막상 회사에 도착한 도연은 할 게 없었죠. 회사에서 손을 뗀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혼자 있는 공간이 싫었지만 갈 곳이라고는 회사뿐이었어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신입비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 네, 9시에 시작됩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면접에 참여하겠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렇네. 비서는 당황했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었어요. 회사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검은 코트를 벗지 않은 채 로비로 내려갔죠. 자동문이 쉿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죠. 그때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햇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45도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도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로비의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어요. 갑자기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에어컨 소리까지 증폭된 듯 귓가를 울렸죠. 도연의 횡격막이 경직되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설마. 도연의 뇌 속에서 11년 전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흰색 비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여자와 지금 낡은 검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여자가 겹쳐졌죠. 도연은 자신이 숨이 멎은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면접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기계음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죠. 이미 면접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첫 번째 지원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중앙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죠. 계속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자분들 들어오시겠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자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죠. 낡은 검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와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의자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의 뇌 속에서 11년 전의 장면이 다시 겹쳐 보였죠. 흰색 비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여자와 지금 낡은 검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여자가 겹쳐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숨이 멎은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죄책감 때문이라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연은 할인을 더욱 꼭 껴안고 안으로 들어섰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습니다. 면접관 3명이 긴 테이블 앞에 일렬로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엔 검은 코트를 벗지 않은 남자가 있었어요.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1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죠.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패인 주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지원자분들 앉으시죠. 면접관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지연은 맨 끝자리로 가 앉았어요.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죠. 할인을 무릎에 앉히자 아이의 뜨거운 열기가 허벅지로 전해졌습니다. 할인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어요. 옆자리 여자 지원자가 힐끗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혀를 찼죠. 즉, 작은 소리였지만 지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면접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다니. 참, 속삭이는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면접실 안에 퍼졌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죠. 도연은 중앙 의자에 앉아 두 손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서류를 향하지 않았어요. 오직 맨 끝자리에 앉은 여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일어났습니다. 2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경력을 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연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선은 계속 지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남자 지원자였죠. 그 역시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도연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이제 지연의 차례였습니다.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인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앞으로 나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지연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어요. 윤지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지연의 목소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11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경력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죠. 저는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만 대기업 비서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연이 말할 때마다 도연은 그녀의 습관적인 손동작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긴장하면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만지는 버릇, 말을 이을 때 살짝 고개를 가우뚱하는 모습, 모두 11년 전 그대로였어요. 이직이 좀 잦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죠.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이 양육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까요? 또 다른 면접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저려왔죠. 도연의 머릿속에 11년 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연 비서, 내 아들 경민이를 위해.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콜록,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죠. 할인이었습니다. 아이가 몸을 비틀며 기침을 참으려 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콜록콜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며 얼굴을 돌렸죠. 그 순간 형광등 불빛이 할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이의 오른쪽 눈 아래 관자놀이 근처에 희미한 갈색 반점이 보였습니다. 타원형이었죠. 도연의 뇌 속에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경민이었습니다. 아들 경민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었죠. 유전적 특징이라고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표시라고요. 도연의 심장이 광폭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렸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펜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경민이 아이, 내 손주일 수도 있다. 도연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을 이었지만 도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할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나?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라 도연을 바라봤죠. 회장님? 나 혼자 이야기 좀 하게. 잠시만 다들 나가줄 수 있겠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류를 챙겨 들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이제 면접실엔 도연과 지연 그리고 할인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해서 할인을 더욱 세게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차가운 눈빛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죠. 도연은 지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 제가 알고 있는 윤지연 비서가 맞습니까? 처음으로 입을 연 질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대답하며 지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계심이 온몸에 퍼졌죠. 도연은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가리려 몸을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민이 아이, 내 손주일 수도 있다.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과거의 대가다. 면접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죠. 도연의 시선은 여전히 할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눈 아래 희미한 갈색 반점. 도연은 그 반점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뇌 속에서 11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방이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였죠. 경민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 저는 지연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경민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이 당당했어요. 도연은 그때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삐걱 소리를 냈죠. 도연은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찻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가 또각 울렸습니다. 안 된다. 왜요? 그녀는 고아 출신이다.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어. 내 앞날을 생각해라. 경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지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시끄럽다. 내가 알아서 하마. 회사 일에만 신경 쓰거라. 알아서 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민이 소리쳤지만 강도연 회장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지연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집무실에는 가죽 냄새와 묵직한 나무 향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문 앞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죠. 경민이의 앞날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경민이를 위해 떠나주십시오. 대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는 소리가 툭 울렸죠. 집도 마련해드리고 안정적인 직장도 구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유학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니 어디서 살든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연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랑의 값을 매기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냥 떠나겠습니다. 지연은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멀어졌어요. 딱딱딱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도연은 그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며칠 뒤 경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도연은 거실에서 경민을 맞았습니다. 지연이가 사라졌어요. 경민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렸습니다. 연락도 안 돼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원래 그런 근본 없는 여자들은 마음이 쉽게 바뀌는 법이란다. 그만 잊어라. 경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이후 그의 삶이 무너졌죠. 그는 자신이 정말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경민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 생활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였죠. 도연은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사고가.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굴렀어요. 도연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죠. 차창에 빗물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의사가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도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짚었죠.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면접실이었어요. 11년이 지난 지금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눈빛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연은 도연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죠. 대신 할인을 더 꼭 안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다시 나를 모욕하려는 건가? 11년 만에 다시? 경계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을 바라봤죠. 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연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왜 모든 지원을 거절하고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지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죠.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질긴 침묵이었죠. 11년간 쌓인 오해가 벽처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을 조였죠. 11년 동안 이 죄책감을 묻고 살았다. 오늘 그녀와 이 아이가 내 죄를 다시 꺼내고 있다.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것을요. 마지막 기회마저 날아갔다는 것을요. 지연은 힘없이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묵직했어요. 의자에서 일어섰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두드렸어요. 딱, 딱, 딱.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그때였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품 안의 할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쌕쌕 목구멍에서 거친 숨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아? 지연이 급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의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가고 있었어요. 입술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할인의 몸이 축 늘어졌죠. 지연의 팔에서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에 전해졌어요. 할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정신 차려. 할인아, 엄마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할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톡톡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연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절규가 면접실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회장실 앞이었으니까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끄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도연의 뇌 속에서 11년 전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비 오는 새벽, 병원 복도, 의사의 고개 숙임. 이 아이마저 잃을 수 없다. 도연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문을 확 열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인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지연이 보였죠. 도연은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차를 회사 입구에 대기시켜.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어요. 직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간다. 비서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어요. 도연은 지연의 동의를 구할 새도 없이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축 늘어졌죠.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할인의 여린 체온이 도연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너무 뜨거웠죠. 지연은 울면서 도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이 손바닥에 닿았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지연을 부축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 직원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도연이 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회사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죠. 부르릉, 낮은 진동음이 울렸어요. 도연은 뒷좌석에 할인을 눕히고 지연을 태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입니다. 운전기사가 악셀을 밟았어요.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지연은 할인을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쓰다듬었죠.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0분 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휙 하고 열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끌고 달려왔죠.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기 눕히세요. 할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간호사들이 할인을 둘러쌌어요.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삐삐삐 기계음이 울렸죠.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할인의 눈꺼풀을 들춰보고 맥박을 짚었어요. 만성질환입니다. 의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친 부분이 크네요.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지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지연을 바라보며요. 지연은 도연을 쳐다봤어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2월 15일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2014년 5월. 경민이 죽은 건 2013년 8월이었습니다. 경민이 죽기 직전 지연은 이미 임신 상태였던 거죠.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경민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줄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10년 동안 홀로요.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등에 닿았죠.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시야가 깜빡거렸죠. 어머님? 간호사가 놀라 지연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몸은 이미 앞으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여기 쓰러진 사람 있어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지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지연의 맥박을 짚었죠. 극심한 영양실조입니다. 당장 링거 꽂으세요. 도연은 복도에 서서 두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누운 침대, 그 옆에 지연이 누운 침대.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 잘못으로 이토록 비참해졌구나.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창문 밖 도연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어요. 안쪽에선 할인과 지연이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죠. 링거줄이 두 사람의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똑똑똑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연이라는 사람의 지난 10년 행적을 모두 조사하게. 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집무실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이 놓였어요. 도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죠. 첫 페이지, 지연의 주소 이력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매년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모두 반지 하나 옥탑방이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떨렸죠. 다음 페이지. 체납 기록이었습니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빨간 글씨로 가득했어요. 도연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의료보험 기록이었습니다. 2015년에 끊겼더군요. 그 뒤론 병원비를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이요. 할인의 치료비였죠. 직장 기록도 있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공장, 청소. 한 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할인이 아플 때마다 그만둬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지연이 공장 앞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다가 눈을 감았죠. 모든 게 내 탓이었구나. 11년 전 도연이 지연에게 떠나라고 말한 그 순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의 가난, 할인의 병, 경민의 죽음. 모두 그날부터였죠. 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나무 표면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손주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이제 남은 건 견딜 수 없는 죄책감뿐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커튼이 보였죠.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커튼이었습니다. 여긴. 지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바닥엔 카펫이 깔려 있었고 창가엔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1인실이었죠. 그것도 최고급이었습니다. 옆 침대엔 할인이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벗고 정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깨어나셨군요. 도연은 침대 옆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뭡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할인의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모두 결제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지금 와서 이러시는 건가요? 도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지연은 영수증을 도연에게 밀어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죠.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시는 건가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도연은 돌아서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할인이 경민의 딸이라고요? 자신이 11년 전 모든 걸 망쳤다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죠. 지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책임이요? 회장님은 저에게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11년 전에도 지금도요. 저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회장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났죠.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 돈이 필요 없습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이 뒤척였어요.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지연은 도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구나. 도연은 흩어진 영수증을 주워 담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병실에 울렸죠. 봉투를 들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죠.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죠. 차가운 타일이 등에 닿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비서를 통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회사 근처 조용한 갤러리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할인을 병원에 맡기고 카페로 향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갤러리 카페는 한적했습니다. 벽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지연이 자리에 앉자 도연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민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지연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사진 위를 스쳤죠. 네, 기억합니다.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딸, 유나린, 혹시 경민이 아이 맞죠?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다른 손님이 없는지 확인했죠. 눈빛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눈 아래 반점을 봤습니다. 경민이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2014년 5월, 경민이 죽은 게 2013년 8월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민이 죽기 직전 당신은 이미 임신 상태였던 거죠.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1년 전 경민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잡았지만 들어 올리지 못했죠. 그래서 당신을 불러냈습니다. 떠나달라고 했어요. 집도 마련해주고 직장도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 책상 위의 봉투,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죠. 사랑의 값을 매기고 싶지 않다고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경민이를 위해 당신에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임신한 줄은 몰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사랑이 아닌 돈으로 관계를 막으려 했습니다. 모든 게 제 오만이었어요. 지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죠. 저는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경민 씨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사실 회장님이 저를 떠나라고 했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몰랐어요. 한 달 뒤에 알았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경민 씨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됐죠. 저는
경민 씨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면 경민 씨가 저를 비난할까봐 혼자 떠났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저도 회장님의 지원을 받았다면 경민 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요?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1년 전 자신이 지연에게 떠나라고 말한 뒤 경민에게 거짓말을 했었죠. 지연이 스스로 떠났다고요. 경민은 그 말을 믿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경민이 자신을 차단했다고 생각하며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두 사람 모두 오해 속에서 고통받았던 겁니다. 11년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세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군요. 지연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민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회장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는 것을요. 모든 게 오해였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즈 음악만 희미하게 흘러나왔어요. 다른 손님이 들어와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민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죠.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흐르는지조차 모른 채 창밖을 응시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지연과 도연은 서로의 슬픔과 죄책감을 공유했습니다. 11년 만에 진실을 마주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가까워진 듯하지만 아직은 멀었죠. 지연은 사진을 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죠. 경민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카페 안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 지연은 천천히 의자를 밀었습니다. 삐걱 의자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떠난 것도 경민 씨가 무너진 것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모두 그때의 일이 맞나요?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나 때문에. 둘 다. 도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손에 닿았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두드렸어요. 딱, 딱, 딱.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죠. 도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재즈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죠. 차가운 나무 표면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아들을 잃었다. 사랑했던 여자도 떠났다. 그리고 태어난 손주까지.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자신의 손으로 망가졌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죠.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도연은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렸죠. 어디로 모실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내가 운전하겠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 운전석에 앉았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가죽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도연은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도 없이요. 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사인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그때 도연의 눈에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지연이 사는 곳이었죠. 도연은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어요. 쿵, 진동이 멎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코를 찔렀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죠.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지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죠. 시멘트 계단이 축축했습니다. 이끼가 낀 냄새가 났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죠. 바스락, 옷 깨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의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작은 티셔츠, 낡은 바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었죠. 눈물이 옷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스팔트가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었나 봅니다. 차가운 물기가 바지에 스며들었죠. 무릎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발 나에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그 아이를 지켜볼 기회라도 줄 수 있겠나.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연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요? 지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문에 기댔어요. 나무 문이 딱딱하게 등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갔죠. 도연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때문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럽게 울었어요. 11년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버티던 11년이었죠. 도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연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도연의 눈물도 멈췄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도연이 무릎 꿇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저 한 노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올려다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1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죠. 같은 슬픔을 가진, 같은 아픔을 겪은 공동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민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할인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저택으로 오시겠습니까? 할인도 함께요. 지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경계할 이유가 없었어요. 도연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의 차가 지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지연과 할인이 차에 올랐어요.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끽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정원이 보였죠.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와 맞았죠.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 스웨터와 면바지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죠. 거실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소파는 부드러워 보였고 벽난로엔 장작이 타고 있었죠.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포근하게 들렸습니다.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죠.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어요. 지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스테이크, 구운 야채, 수프. 할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드십시오. 도연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들렸죠. 어색했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접시를 보았습니다. 스테이크가 너무 컸어요. 도연은 자신의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고기를 작게 잘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삐뚤빼뚤했어요. 할아버지가 잘라줄게. 도연은 잘라낸 고기를 할인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죠. 도연은 지연에게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밥이 하얗게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지연은 밥그릇을 받았어요. 따뜻한 도자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할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각 작은 소리가 났죠. 할인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도연의 바지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죠. 할아버지. 할인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지연도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은 할인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었죠. 눈물 한 방울이 할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었어요. 할인은 손등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도연은 할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이었습니다. 맹세였죠. 도연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11년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작은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바라봤죠. 지연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오해와 비극에서 태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었죠. 지연 씨,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할인의 모든 미래는 이제 내 책임입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세 사람의 상처투성이 인생은 그날부터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가엔 햇살이 가득했어요. 따뜻한 빛이 바닥을 비쳤습니다. 도연과 하리는 카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난감 블록이 흩어져 있었죠. 하린이 블록을 쌓았어요. 도연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하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도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요.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비극적인 과거를 뒤로하고 사랑과 용서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죠. 따뜻한 희망이 시작된 겁니다.